자, 비문학 정독훈련 3주차 4강 녹화 들어갑시다. 자, 오늘 강의는요, 17년 3월 고1 사회입니다. 이게 경제 지문인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PPT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PPT 이 왼쪽에다가도 필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다도 필기를 좀 할게요. 좀 꽉 채울 겁니다. 자, 들어갑시다. 첫째 줄 쳐봐. 미안하다. 발문을 좀 먼저 보고 해야 되지. 발문 가자. 12번 윗글에 대한 설명 밑줄 아는 X 다 읽고 푸시면 되겠고요. 13번 통해라는 말 때문에 윗글 네모 답할 수 없는 질문 밑줄 없는 X 뭐 내용 일치 문제죠. 역시 다 읽고 푸시고요. 14번 기억의 이유 밑줄 적절한 동그라미 얘는 기억 주변까지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넘겨. 15번 근거라는 말 때문에 윗글 네모 보기의 상황을 이해 밑줄 아는 X 역시 다 읽고 푸셔야겠습니다. 자, 지문 가자. 첫째 줄 쳐봐. 두 나라가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밑줄. 이건 당연한 말이죠. 아니 이익도 없는데 무역을 왜 합니까? 자, 두 줄 내려가자. 그러면 찾아 V자 표시 줄 쳐.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밑줄 치세요. 그리고 1번이라고 적자. 자, 그래서 지금 물어봤잖아. 이 물어본 게 지금 질문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글에서 질문이 더 있다. 자, 우선 1번 질문은 뭐냐면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이것에 대해 물어본 거죠. 그 다음 또 플러스 술 쳐라. 무역에서 수출입 재화는 각각 어떻게 결정 밑줄 밑에다 2번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역에서 수출입 재화 어떻게 결정?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수출할 거야. 나는 이 제품을 수입할 거야.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질문 읽어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쉽지 않아요. 좀 숨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문단인데요. 요거 한번 읽기만 할게요. 줄은 치지 마. 읽기만. A국과 B국에서 자동차와 신발을 생산하는 상황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게 그림이죠. A국은 이용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자동차 10대입니다. 잠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바깥에 있는 게 A국이죠. 자, X축이 자동차고요. Y축이 신발이에요. 항상 그래프는 X축, Y축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10대죠. 맞지? 자, 계속하자. 혹은 신발 1000켤레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자동차만 생산할 경우에는 자동차 10대, 신발만 생산할 때는 신발 1000켤레입니다. 계속하자. 그 다음 판편 B국. 이 B국은 안쪽에 있는 거죠. 바로 동일한 조건하에 자동차 세대 아니면 신발 600켤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무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자기 나라에서 그냥 자기의 상황에 맞게 나는 신발만 할 거야, 자동차만 할 거야, 아니면 좀 섞어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 있겠어요. 계속하자. 이때 다음에 이제 줄 쳐라. 국가부터. 국가 간 비교 우위 산업의 차이에 의해서 오른쪽 화살표 무역의 이익이 발생 밑줄 치세요. 잠깐만 좀 봐봐, 얘들아. 아까 첫 문단에서 질문이 두 개였는데 지금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 무슨 말로 끝나니? 무역의 이익이 발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에 의해? 그럼 의해서 바로 앞에 있는 말이 원인 아니야? 이유지. 그래서 국가부터 다시 읽자. 국가 간 비교 우위 산업의 차이 밑에다가 1번이라고 적으세요. 됐지? 자, 그러면 답 한번 확인해 보자. 여러분은 안 써도 돼. 자,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자,
answer니까 A라고 쓸게요. 됐죠? 이쪽은 퀘스천이고 이건 answer예요. 됐지? 바로 안 써도 돼 여러분. 국가 간 비교 우위 산업 차이예요. 그래서 대답은 찾았는데 문제는 비교 우위가 또 뭔지 모르겠지. 그럼 기다려 보자고요. 자, 들어갑니다. 비교 우위 네모 줄 쳐라.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경우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 아직은 뭔지를 모르지만 그냥 비용이라고 우선 생각하자. 비용이 작게 드는 거야. 그럼 비용이 작게 드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비용이 작게 드는 게 비교 우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과목당 성적을 1등급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자. 근데 만약에 국어는요 1등급 올리기 위해서 10시간이 필요해. 근데 만약에 음악은요 1등급 올리려면 1시간만 투자하면 돼. 그럼 뭐가 투자 시간이 적니? 음악이지. 그럼 얘들아 음악이 비교 우위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더 쉽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계속하자. 한 줄 내려가. 기회비용 찾아. 네모. 그부터 줄쳐. 그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꼭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속을 했어. 그리고 한 4시간 놀기로 했는데 내가 이 약속을 만약에 깨고요.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더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만 수학 문제를 한 15문제를 더 풀 수 있대요. 4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친구랑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고 시험 끝난 다음으로 미루고 내가 만약에 4시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 친구와 4시간의 만남을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수학 15문제의 풀이가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록에 서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항상 기회비용을 따지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계속 합시다. 한 줄 내려가. A국 찾아. 동그라미. 줄 쳐라.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발 생산을 100컬레를 줄여야 한다. 밑줄 치세요. 즉 이꼬르 표시. 줄 쳐. A국의 입장에서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즉 무슨 말이야?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신발 생산량이지. 이해했어? 아까 기회비용은 그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됐지? 계속 줄 쳐. 기회비용은 신발 100켤레와 같다. 밑줄 치세요. 얘들아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도 이제 날개칸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세요. 그림 왼쪽에다가. 됐지? 여기는 좀 한 줄 띄워놓고 왜? 요거 2번 질문에 대한 퀘스천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여기다가 3문단 갑시다. 지금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상품이 크게 자동차가 있고 신발이 있다. 그리고 나라는 A국이 있고 B국이 있죠. 역시 A국이 있고 B국이 있다. 이렇게 우선 큰 틀을 먼저 잡아보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A국의 자동차 얘기부터 할 거예요. 됐지? 다시 한번 A국은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읽은 부분이 바로 요 A국의 자동차의 기회비용이었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지금 줄 끝난 데에서 두 줄 올라가면 동그라미 친 A부터 다시 읽자. A국이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발 생산 100컬레를 줄여야 한대. 됐지? 왜 그런지 봐봐. 여기가 지금 열이고요. 여기가 지금 1000이니까 이거를 비율로 하면 어떻게 돼? 1대 100이 되겠지.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당 신발은 100컬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즉 다음에 다시 읽자. A국 입장에서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신발 100컬레와 같다. 이거 이해합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를 공식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결국 정리하면 100컬레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분수로 여기 있는 10이 바로 분모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1000이 분자로 올라가면 하면은 100이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런 공식으로 나머지도 한번 쭉 해보자고. 어떻게? 다시 봐. 아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자동차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분모. 됐지? 그 다음에 상대 쪽에 있는 상품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됐죠? 자 그럼 한번 쭉 한다. 여기 보면서 자 그러면 B국의 자동차는 몇이었지? 여기였지. 3이지. 왜? X축이 3이니까 그러면 3이 밑으로 내려가고 자 분자가 몇이니? 600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뭐야? 20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도 한번 해보자. 얘네도 자 그러면 A국의 신발의 기여비용은 신발을 구할 거니까 신발이 밑으로 내려가야죠. 신발. 그치? 그리고 자동차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결국 여기 써 있는 거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뒤집어 보세요. 1000이 밑으로 내려가고 10이 위로 올라가. 그럼 여기는 얘를 뒤집으면 되겠죠. 600이 밑으로 내려가고 3이 위로 올라가. 됐지? 자 그러면 값을 구해보자고요. 이건 몇이에요? 100분의 1이고요. 이건 몇이에요? 200분의 1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은 잡았으니까 비교 우위를 따져보자고요. 아까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상품이 우위에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숫자를 비교해. 100이 적어? 200이 적어? 100이 적지? 그러면 요걸 동그라미. 100분의 1이 적어? 200분의 1이 적어? 200분의 1이 적지? 200분의 1 동그라미. 됐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지금 A국은요. 상품 두 개 중에서 뭐에 비교 우위가 있을까?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B국은 뭐에 비교 우위가 있을까? 신발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 기회비용 구하는 공식 알겠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상품을 분모로 집어넣고 반대쪽 상품을 분자로 집어넣어서 구한 다음에 이제 이 기회비용이 작은 게 비교 우위가 좋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 한 부분이 여기까지 한 거야. 어디? 바로 기억 찾아봐. 반면 V자 표시 줄 쳐라. B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 있죠. 이해했죠? 자 바로 B국은 신발이 비교 우위라고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기억 다음 줄이다.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A국 동그라미 자동차 동그라미 줄쳐를 특화해 B국에 수출합니다. 왜요? 바로 이 A국은 자동차가 비교 우위니까 B국 세모, 신발 세모 줄쳐라 을 특화해 A국에 수출하면 무역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양국 모두 이익 밑줄 치세요. 됐지? 자 이제 두 줄 내려가세요. A국 찾아 동그라미 미안하다. 얘들아 두 줄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올라가. 옆에 그냥 한번 읽기만 할게. 줄치지 마. 자, 위 그림에서 A국이 자동차 10대 생산하고 칠판 봐. A국은요 바깥이시죠? 10대 생산하는 건 요거지. 그치? 그럼 생각해 얘들아. 10대 생산하면 신발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여기에만 주력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A국은 자동차만 생산할 경우야. 됐지? 자 그러면 B국의 비교 우위는 뭐야? 신발이지. 그러면 신발만 생산할 경우야. 됐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A, B일 때는 무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됐지? 자 계속하자. B국이 신발만 600컬레를 생산해서 양국이 이제 무역을 합니다. 각자 비교 우위를 생산해서 자 그 다음 줄 A국 동그라미 줄쳐. 자동차 2대를 수출합니다. 자 이제 10대를 생산하는 거에서 2대를 B국에 주는 겁니다. 계속 줄. 그 대신 B국으로부터 신발 300컬레를 수입합니다. 주고받은 거죠. 한다면 A국은 자동차 8대와 신발 300컬레의 조합이에요. 그것을 가로에 A-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잘 봐. 여기가 지금 A- 있지. 잘 봐. A-는 이렇게 내려가면 자동차가 몇 대니? 8대지. 그리고 신발은 몇 개니? 300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역하기 전, 여기가 무역하긴 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에다 화살표. 자 계속하자. B국 세모 줄쳐라. 자동차 2대와 신발 300컬레의 조합 B-를 세모 치세요. 그럼 여기 봐. 여기가 자동차 2대고요. 여기가 신발 300이니까 여기가 B-지.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화살표. 됐죠? 여기가 무역 전, 여기가 무역 후예요. 즉 이꼬르 표시 줄쳐. 무역을 통해
양국은 무역 이전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재화량, 어떤 걸 생산할 수 없었죠? 바로 A국은 자동차만 생산했었는데 이제는 신발도 수입할 수 있고요. B국은 신발만 생산했는데 이제 자동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지. 계속 줄쳐. 조합을 생산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갖게 돼요. 무역을 통한 이익 밑줄 치세요.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이익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역시 날개 칸에다가 좀 쓰세요.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 쓰면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여기서부터 좀 쓸게. 됐지? 자, 이게 보일려나? 잠깐 PPT를 좀 지울게요. 자, 4문단 들어간다. 무역 전에 A국이 있고 자 B국이 있어요. 여기 좀 지울게요. A국은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 자동차만 10대 생산하고요. B국은 첫 번째 방법 신발만 600컬레를 생산하겠죠. 왜? 이게 비교 우위니까. 그치? 그러면 자 A국은 신발은 0컬레를 생산하겠지. B국은 자동차를 0대를 생산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할 경우가 바로 1번이에요 여러분. 됐지? 자 그러면 무역 전에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방법 바로 뭐냐면 잘하는 것만 하지 말고 못하는 것도 할 경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국이 자동차를 8대를 생산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결국 2대를 생산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여기 봐. 자동차 A국의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100이잖아. 이 100이 뭔데? 자동차는 만약에 내가 한 대를 생산했을 경우에 신발 100컬레를 생산 못한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자동차를 2대를 생산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기회비용은 100이니까 결국 2대 분량의 신발을 생산할 수 있겠지. 이거 이해해 얘들아? 이 100이 바로 자동차의 기회비용이야. 2대분만큼의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신발 몇 켤레? 200켤레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무역 전에는 이 두 가지 조합이 가능한 거야. 바로 자동차만 생산하는 경우와 자동차 8대, 신발 200컬레를 생산하는 경우 가능하죠? 그러면 역시 B국도요. 이제 신발만 생산하지 말고 자동차도 생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역시 자동차를 2대를 생산한다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 좀 보세요. 아까 이 B국의 신발의 기회비용은 몇이에요, 여러분? 200분의 1이죠. 그치? 잠시만. 지금 요 B국도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신발의 기회비용이 아니라 자동차의 기회비용을 따져야 돼. 자, 다시 보자. 여기가 지금 자동차의 기회비용이잖아. 그치? 여기가 A국 했고 이제 B국의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몇이었니? 200이었지. 200. 그럼 생각해 얘들아. 지금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신발 200켤레를 놓치는 거야. 그러면 2대를 만약에 자동차를 생산하면 신발 몇 켤레를 생산 못할까? 그치? 곱하기 200을 하면 되겠지. 곱하기 200 하면 결국 400컬레를 생산을 못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어디에서 400컬레를 빼줘야 될까? 600컬레에서 400컬레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200컬레만 생산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조합을 봐. 결국 B국의 두 번째 조합은 자동차 2대를 선택하는 대신에 신발은 200컬레만 생산하는 거라고요. 이게 두 번째 조합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무역 전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무역을 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방금 읽었던 부분이 무역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무역하면 여기가 8대를 생산하고 여기가 300컬레를 생산한대. 그 다음에 비국은 여기가 2대를 생산하고 그리고 여기가 300컬레를 생산한대.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이제 무역 후니까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뭘 주고받을까?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1로 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10대였어요. 10대였는데 이쪽으로 2대를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8대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맞아? 아까 10대 생산했는데 10대 생산한 거 중에서 2대를 줬으니까 이쪽에 8대만 남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비국에서도요. 비교 우위가 아까 신발이었잖아. 600컬레를 생산할 수 있었지? 근데 이쪽으로 300컬레를 주니까 이제 300만 남은 거야. 이거 이해하지? 이 그림? 자, 그러면 이제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기 봐. 얘들아, 여기가 지금 무역전의 두 번째가 여기도 8대, 여기도 8대잖아. 근데 여기까지가 무역전이라고. 그러면 같은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여기를 비교하면 어때요? 여기는 200인데 여기는 300이니까 플러스 100컬레 이익이지.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여기 2대, 여기 2대 똑같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100컬레 플러스 이익이지.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무역을 했을 때 이익이 나야 서로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전에는 1번 조합과 2번 조합이었는데 무역 후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훨씬 좋으니까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요 숨겨진 정보를 요 지문 읽을 때 이렇게 찾아내면서 읽으면은 뒤에 문제 하나가 아주 쉽게 풀려요. 근데 이걸 찾지 않고 그냥 지문만 읽어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 뒷문제를 풀 때 좀 많이 힘듭니다. 자, 이제 계속할게요. 그 다음 줄 이처럼 찾아. 오른쪽 화살표 끝에 핵시어 동그라미 학자 이름이다. 그 다음 줄 줄쳐. 국가 간 생산 요소 부존량은 옆에 어휘풀이 가봐. 자, 어휘풀이 마지막에 3번 생산 요소 부존량 부존 밑줄 치고요. 옆에 존재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이 부존이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양. 다시 옆에 지문. 바로 부존량의 즉 생산 요소 존재량의 상대적 차이가 비교 우위를 낳는다.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아까 비교 우위가 뭐니? 내가 뭘 잘하느냐지. 그치?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은요, 인구가 많지. 그러니까 인구가 비교 우위예요. 그러니까 인구로 밀어붙이는 거지. 참고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지. 그럼 이제 머리로 밀어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수학 있지, 수학. 여러분이 혹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지금 외국에 잠시 나갔다 오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서 영어 때문에 나가죠, 사실은요. 근데 수학도 하잖아. 그럼 수학하면 학교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 나는 한국에서 9등급이었는데 외국에 나가면 천재예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 이 수학 교육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높대요. 그럼 이게 비교 우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계속합시다. 한 줄 내려가. 각국부터 줄쳐. 각국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밑줄. 즉 이꼬르 표시. 줄쳐. 재화마다 각 생산 요소들이 투입되는 비율이 다르게 마련. 밑줄. 쉼표 다음 줄쳐. 어떤 재화 생산에 특정 생산 요소가 집약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생산 요소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해당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밑줄 치세요. 그럼 얘들아, 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된 걸 어떻게 할까요? 수입할까요? 수출할까요? 당연히 수출하겠죠, 여러분. 그게 많으니까. 그럼 이제 칠판 봐. 아까 질문 두 번째에서 무역에서 수출입 재화는 어떻게 결정될까요?지. 자, 그럼 방금 읽었던 부분이 답이거든요. 결국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 비교 우위가 높은 산업. 됐지? 그럼 비교 우위가 높은 건 어떻게 결정되는데? 아까 했잖아. 바로 생산 요소 부존량이 높은 거. 이거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줄 끝난 부분에다가 2라고 한번 적어봐.
됐지? 자, 어디서부터 인지 한 줄 올라가? 끝에 생산 찾아. 가로 열어. 일자. 생산 요소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자, 이게 생산 요소 부존량이 높은 거야. 계속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가로 닫으시고요. 이라고 쓰세요. 자,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이제 퀘스천의 두 번째 answer 들어간다. 바로 뭐라고요? 바로 생산 요소 부존량이 높은 상품이 됐지? 비교 우위가 앞서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상품을 어떻게 된다? 수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입 상품은 어떻게 결정된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생산 요소 부존량이 부족한 상품이죠. 그것은 당연히 비교 우위가 떨어지겠죠. 이런 것은 수입을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석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는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수입해야죠. 계속하자. 한 줄 내려가. 예를 들어 X. 옆에 자본집약제 동그라미. 즉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상품인가 보지. 그 줄 끝에 노동집약제 세모. 자, 어딘데는 노동이 많아요. 됐지? 옆에 자본부터 줄쳐. 자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노동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 밑줄 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 줄쳐라.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은 국가 간 생산 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변화함에 따라 이 부존량도 변화합니다. 계속줄. 바뀔 수도 있다. 밑줄. 그리고 예를 든 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노동집약에다가 이제는 자본집약에다가 지금에는 지식집약으로 바뀌고 있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 14번까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자. 자, 88쪽. 자, 보기 좀 들어가 볼까요? 첫째 줄, 줄쳐. 그림 1과 그림 2는요. 각각 갑국과 을국의 1970년대 그리고 2017년에 생산 가능 곡선 밑줄. 자, 그래서 그림 1이 1970년. 네. 70년. 여기는 2017년. 한 줄 내려가. 가로 보이지? 가발 찾아. 세모. 노동집약적 세모 치세요. 그러니까 가발을 생산할 때는 노동이 많이 들어나 보지. 선박 동그라미. 자본집약적 동그라미. 자, 선박 생산할 때는 돈이 많이 드나 보죠. 또한 다음에 줄쳐.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만 존재 밑줄.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봐. 자, 지금 X축은 선박이고요. Y축은 가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한 번만 더 쓸게. 자, 이쪽이 선박이에요. 이쪽이 가발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공간 되게 많잖아. 거기다가 무슨 작업부터 할 거냐면 연도별로 기회비용하고 비교 우위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 됐지? 자, 들어가자. 자, 이제 1970년부터 가볼게. 자, 기회비용이야. 아까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고, 자, 선박, 가발, A, B, A, B. 자, 그 다음에 2017년 역시 기회비용. 선박, 가발, A, B, A, B.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할 수 있겠지? 자, 가보자. 자, 우선 선박을 구할 때는 선박이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A가 얘들아 AB가 아니라 갑국 을국이다. 선생님 실수했는데 AB를 다 갑을로 좀 바꾸자. 실수. 갑을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에요. 됐지? 자, 봐라. 자, 우선 1970년에 갑국의 선박의 기회비용은 바로 선박이 분모로 내려가죠. 그럼 몇이에요? 4분의 50. 자, 그 다음에 을국의 선박의 기회비용은 20분의 100. 됐지? 자, 그러면 가발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발이 분모로 내려가니까 위에 있는 거를 뒤집으면 되겠지. 요거는 위에 거를 뒤집으면 50분의 4. 이거는 100분의 20. 2017년 가자. 자, 갑이 요거야, 요거. 갑의, 바로 선박의 기회비용은 30분의 100. 그 다음, 을국은 요거지, 요거. 25분의 150. 자, 그리고 가발은 위에 걸 뒤집으면 되니까 얘는 100분의 30, 얘는 150분의 25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12.5, 이거는 5, 이거는 12.5분의 1, 이거는 5분의 1. 자, 이거는 3.3. 이거는 6인가요? 이거는 10분의 3. 이거는 6분의 1이에요. 이 상태에서 비교 우위는 낮은 게 좋다라고 그랬지. 자, 두 개 중에서 뭐가 낮아? 뭐가 낮아? 뭐가 낮니? 10분의 이거 두 배로 해봐. 10분의 1, 이거 12분의 1. 그치? 자, 그래서 요게 더 낫지. 그 다음 뭐가 낮아? 이게 낫지. 뭐가 낮아? 요게 낫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들아, 1970년에는 선박은 누가 비교우위야? 을이 비교우위고, 가발은 누가 비교우위야? 갑이 비교우위예요. 2017년은 선박은 누가 비교우위예요? 갑이 비교우위고, 바뀌었지?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가발은 을이 비교우위. 바뀌었지? 역시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비교우위를 우선 따져봤어요. 우선 이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 한번 해보자. 가보자. 자, 1번 1970년입니다. 갑국이 선박을 2척 더 생산한대요. 그럼 생각해봐. 자, 갑국의 선박의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은 12.5지. 그러면 이 기회비용이 뭔데? 선박 한 척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로 버려야 되는 가발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한 척 생산할 때 가발 12.5를 생산 못하니까 선박을 2척을 생산하려면 12.5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럼 몇이에요? 바로? 그렇죠. 25죠. 그러니까 25를 생산 못하니까 25를 줄여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자. 1970년이다. 갑국은 을국에 비해 자본보다는 노동이. 자, 그래서 갑국은요, 뭐가 비교 우위예요? 바로 가발이지. 아까 가발이 바로 노동 아니야? 자, 그래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니까 이거를 비교 우위로 삼았겠죠. 자, 이제 3번 가자. 2017. 선박 생산의 기회 비용은 자, 을국이 갑국의 비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 봐. 2017에 선박의 기회 비용은 여기 3.3이고 여기 6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을국의 기회비용이 지금 높은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비교 우위는 갑국이고요. 그치? 그래서 3번. 기회비용은 을국이 높다. 그래서 을국이 갑국에 비해 2배 이상? 아니죠. 자, 여기가 만약에 2배가 되려면 3.3의 2배니까 6.6이 돼야 되죠. 근데 2배 이상은 아니죠. 이하 이렇게 바꾸시면 될까요? 4번 가자. 2017년 을국은 갑국에 비해, 자, 을국은 갑국에 비해 바로 노동의 부존 비율. 노동으로 하는 게 뭐예요? 가발이죠? 그러니까 4번 맞겠지. 얘들아, 이제 5번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밑에 공간에다가 필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 PPT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PPT를 잠시 지우고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5번 선지입니다. 똑같아 얘들아. 무역 전과 무역 후로 나눠보자. 자, 무역 전은요 역시 갑,
을이 있고요. 1번, 2번 이렇게 있어요. 자, 들어가 보자. 자, 우선 갑국은요. 2017년이야 지금 얘들아. 지금 5번은 2017년이다. 여기를 보고 보는 거다. 자, 갑국은 뭐가 비교유의가 높아? 선박이 비교유의가 높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선박을 생산을 하는 거지. 그쵸? 선박 30척을 생산을 할 거예요. 여기 선박 30척 있죠? 자, 대신에 가발은요 0개를 생산을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을국은요 이쪽이 지금 비교우위가 높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가발을 몇 개 생산할까? 자, 가발 150개를 생산할 거고요. 선박은요 0척을 생산을 할 거라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만 했을 때가 1번 조합이야. 자, 근데 무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두 번째가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선박을 한 척을 양보를 한다고 해보자. 그럼 생각해. 자, 지금 각국의 선박의 비교 우위가 3.3이잖아. 그럼 뭐예요? 선박 하나 생산 안 하면 가발을 3.3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결국 가발은 3.3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쉽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을국은요, 여러분, 선박을 만약에 한 척을 생산한다고 해보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약간 헷갈렸던 게 이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 역시 선박의 을국으로 가야죠. 그치? 몇이야? 6이지, 6. 자, 그러면 가발을 6개를 생산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6개를 빼야 돼. 왜? 아니, 선박을 0척을 생산했을 때하고 한 척을 생산했을 때를 비교를 해야지. 그래서 0척을 했을 때는 가발 전부를 150개를 만들었다면 이제 선박 한 척을 선택하는 대신에 6개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이해하니? 그러면 몇이에요? 144개만 가발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역 전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5번 선택지 읽을게. 이게 무역 후가 5번 선택지야, 얘들아. 자, 읽자. 2017년 갑국이 을국에게 선박 한 척을 수출합니다. 자, 그럼 한 척을 수출한다는 얘기는 여기 29척을 생산하고 이쪽에다가 30척을 생산한 다음에 29척만 갖고 이쪽으로 한 척을 주는 거지. 이게 수출이잖아. 맞아? 계속하자. 을국으로부터 가발 4개를 수입한다면, 자, 그러면 4개를 수입한데, 그러면 원래 몇 개 만들었을까? 150개를 만들었지. 근데 이쪽에서 4개를 줬으니까 몇 개 남을까? 146개 남는다는 거야. 이거 더하면 150개니까. 맞아요? 계속하자. 무역 전에 비해, 이쪽이 무역 전이야. 갑국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량의 조합이 늘어날까요? 늘어났는지 확인. 봐. 여기 29척은 똑같아요. 맞지? 근데 여기는 3.3개였잖아. 근데 4개로 어떻게 0.7개가 증가했지. 그 다음 여기도 한 척 한 척은 똑같지만 144개에서 146개로 2개가 증가했죠. 그럼 결국 무역한 게 더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학년 치고는 좀 어려운 경제 지문이었어요. 자, 복습 꼭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